자,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희 씨 집을 압수수색했어요. 영장에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적시를 했고요. 이것은 윤 대통령과의 연관고리가 혹시 있을 수도 있을까요?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. 예. 이게 그 취업했던 시기가 무려 2018년이에요. 2018년 4월이에요. 그리고 고발이 들어갔던 게 2020년 10월입니다. 고발을 기준으로 따지더라도 만 4년입니다. 만 4년. 대한민국의 그 전주지검의 그 검사들 그 또 그냥 다른 검사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실력이 뛰어나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까지 기용이 된 이창수 지검장이 전주지검에서 그거를 맡았었어요. 예. 그렇게 4년간을 수사를 해와서 지금 와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요? 게다가 내용이 복잡하지도 않아요. 다들 아시겠지만 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 전 사유가 당시에 이상직 지금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되고 나서 4개월 뒤에 이상직 의원이 운영하고 관여를 주인이었던 이스타. 그 이스타 항공의 타이이스타에 취업을 했으니 이게 이사장 시켜줬다고 고맙다고 취업을 시켜줬구나. 그래서 그렇게 받은 월급이 뇌물입니다라는 게 검찰의 논리라는 거 아니에요. 네. 뭐 제3자 뇌물죄조차도 아니고 어차피 너네는 한 식구니까 한 집에 돈이 들어가야 될 게 이게 직접적으로 받은 거나 마찬가지한 월급을 받은 게 뇌물이라는 거잖아요. 곧장 제3자 뇌물죄도 아니고 그냥 공동체고 같이 살았고 아버지가 딸한테 돈 주고 있었으니까 생활비 주고 있었으니까 그 생활비를 아버지가 생활비를 안 주고 배부에서 월급 받았으니까 아버지는 생활비만큼 아꼈네? 그거 사실상 돈 받은 거네 라는 게 검찰이 보는 거잖아요. 아니 근데 그게 가정을 꾸린 자녀인데 경제 공동체가 성립을 돈 합니까? 줬잖아요. 200만 원인가. 그 돈을 근데 이제 취업하고 난 뒤에는 안 줬으니까 그만큼은 뇌물로 받은 거라는. 어차피 네. 아버지가 받아야 될 돈을 안 쓰고 지금 그 주머니에서 안 나가게 했으니까 이전에 채워준 거나 똑같다는 거잖아요. 검찰 논리는. 참 복잡하죠. 엮어놓으려면 이렇게 복잡하게도 엮어놓을 수 있어요. 참 단순하게 또 풀어주려면 김건희 여사처럼 단순하게 풀어줄 수도 있어요. 네. 김건희 여사 명품백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줘야 될 명품백을 다른 사람이 선물을 해줬으니 그러면 경제적 이득을 윤석열 대통령이 가뒀나요? 그러니까 꼬으려면 별 것을 갖고 다 꼬우는 거예요. 그래서 검찰의 기소의 부분들이 얼마나 자기들 엿가락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정치적으로 오염되면 검찰이 얼마만큼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. 예를 들어서 검찰이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전 의원에 대해서 자기 본인의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. 김한배 씨 아들 예. 김한배 씨 회사에 가서 월급도 받고 그러면 그 월급을 결국에는 김만배 씨 회사가 저기 곽상도 전 의원 대신해서 내준 것이고 퇴직금도 50억을 줬어요. 이 50억은 아마 곽상도 전 의원이 물려줄 수 없는 돈일 공산이 크지만 이득을 받잖아요. 곽상도 전 의원이 예. 본인 아들 챙겨줬으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체에 관련성이 있다면 특히나 공무원이나 공직자의 자식들이 어떤 회사에 취업하면 이제 검찰은 다 털어야 돼요. 혹시 공직자와 그 사람이 학교에 연관성이 있는지, 혹시 어떤 행사에 참여했는지, 후원금을 하지 않았는지, 그럼 다 걸리는 거 아니에요? 사실 지금 말씀하신 기준으로 따지면 그 사이에 국회의원들도 포함해서요. 부정 취업으로 처벌받은 사례들도 있습니다. 네. 하지만 그걸 뇌물로 보진 않았어요. 네, 부정 취업 자체를 업무 방해로 봤지 예. 취업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쪽으로 당사자가 처벌받은 사례 그리고 이제 업무 방해를 했다라고 부모도 처벌받은 사례가 있지만 월급을 받았으니까 뇌물이다? 아니 이제 그 월급을 받았으니까 뇌물이다 이게 성립을 하려면 관련 증언이 있다거나 물증이 있다거나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있다는 건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. 일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부분들은 네. 당시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챙겨주려고 했다라는 것으로 보이는 그 당시 이제 이스타 관련자들의 진술들이 있다라는 예. 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일부 알려졌어요.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사건들에서 아시겠지만 도대체 그놈의 진술을 왜 그렇게 검찰에 있을 때 나오는 진술들이 그렇게 있을까? 그게 만약에 맞다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사한 지가 4년이 됐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런 왜 얘기가 지금이냐. 나올까? 그놈의 계좌 추적은 세상 쉬운 게 계좌 추적인데 예. 이제 와서 지금 계좌 추적을 했다라는 게 지지난주였나요?
부부 이제 뭐 문전 대통령 부부 내외에 그 계좌를 추적을 했다라는 게 나오고 이제 와서 또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을 하면서 손자가 쓴 아이패드까지 가져갔다는 얘기가 그렇죠. 나오니까 예. 돈의 흐름은요. 그게 뇌물이면 세상 쉬운 게 돈의 흐름이에요. 계좌만 들여다보면 뇌물죄 우리가 다른 재판일 때도 당장 이재명 대표만 해도 네. 그 돈 흘러간 게 없으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막 뭔가를 찾잖아요. 근데 검찰 논리대로 그게 월급이 뇌물이면 세상 이렇게 쉬운 게 없어요. 나머지만 따지면 되는데 예. 그 나머지 따지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? 검찰을 장악하고 있었어요. 문재인 전 대통령이? 그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부터 있었던 거잖아요. 그러니까 혹자들은 그러더라고요.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 아꼈다. 나는 보수 패널에 그런 지적도 했는데 좀 어처구니도 없고. 아, 윤석열 대통령이 아껴서 살려주려고 했다는 거예요? 그랬다는 거예요. 그때 당시에 참 하여튼 그거는 이제 뭐 좀 논평할 가치는 없는데 네.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거지. 아니 이상하잖아요. 조짐이 늘 전조라는 게 있어요. 예. 뭔가 사건이 터지기 전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치워지는 이런 안 좋은 조짐이 결국에는 그 광복회 경축사 반토막이 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. 예. 근데 이것도 비슷해요. 송경호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겠다고 대차게 수사의 방식을 국민한테 알렸을 때 이창수 지검으로 바뀔 때 설마 이거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을 무혐의를 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 쪽으로 전환하려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던 당시 평론가들이 많았어요. 저도 또한 그랬고. 근데 지금 현실이 됐잖아요. 지금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로 털어버리고 그렇죠. 검찰이 말하자면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압수당하고 출장 조사를 하면서 이런 식의 수사로 면죄부를 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4년이 지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계좌를 추적하고 그 딸 집에 대한 손자의 태블릿까지 압수수색하는 이런 형국이 됐다는 건 무엇의 전조 증상이냐? 이거는 그냥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보복 수사에 대한 전조예요. 왜냐하면 전반기는 이재명 대표를 가지고 검찰이 재미를 봤어요. 네. 왜냐하면 이슈를 그쪽으로 다 갔고 이제 하반기 남았잖아요. 왜냐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만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어떤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없는데 네.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세움으로써 결국에는 이 진보 이 민주당 야권을 쪽에 분열시키고 야권의 분열과 이미지를 또 굉장히 오염시키겠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나 다분해서 좀 이런 식으로 좀 추하게 정치도 아니라 국정을 운영 안 했으면 좋겠다. 거기에다가 이런 정치적 의도는 없을까요?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 명품백 수사와 관련한 결과가 조만간 이제 나올 거지 않습니까?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논란은 이제 분명히 되겠죠. 결과에 대해서. 그랬을 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논란을 같이 뭔가 이제 결부시키든가 막 이제 좀 복잡하게 해서 여론을 소위 쉽게 얘기하면 매를 그냥 혼자 맞는 것보다는 같이 맞는 게 낫다. 약간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지금 이제 와서 이 건을 들쑤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그러니까 예.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, 이걸로 덮으려고 하는 네.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고요. 근데 사실 제일 화가 나는 지점은요. 이전부터 뭐 검찰이 그런 식의 어떤 움직임을 이렇게 뭐 특히 정권과 결탁해서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잖아요. 예. 근데 지금 시점은요. 내내 저희가 전반기 얘기했던 의료와 관련된 부분들 또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. 그렇죠. 추석 앞두고 있는데 뭐 온갖 지표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지표가 다 살아나고 있고 좋다고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. 그리고 당장 뭐 저희들 먹거리 물가부터가 달라지고 있잖아요. 추석 앞두고. 그 어려운 시점을 풀어나가야 될 정치와 관련된 부분을 보이지 않고 기껏 생각한 게 전 정권 전 대통령 수사하는 거라는 게 그게 정말 화가 나죠. 이제 아무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심의 하면 뭐 마무리를 해주겠죠. 그래봤자 김건희 여사 가만히 있을 뿐입니까? 한두 개겠어요? 허위 경력 병행사를 하겠다고 했다가 쭉 나가서 주가 조작 그러다 또 명품백 받았죠. 이걸로 끝날 것 같아요.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번 주 내에 한 건 또 일을 터뜨리지 않을까. 뭔데요? 뭐 들으신 거 있으세요? 하여튼 뭐 그런 조짐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건요?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. 정신 차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.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오 갑자기 솔깃해지는데. 갑자기 뭘 가시기 전에 가시고 폭탄을 던지시는데. 김건희
여사가 뭔가를 또 본인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네. 뭐 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관련돼서 그, 뭔가 관련돼서도 또 나올 수 있다? 나올 뿐더러 김건희 여사가 참 그 이 SNS 좋아하세요. 새벽까지 뭐 특정 정치인들하고만 했겠습니까? 그리고 뭐 개입을 꼭 인사 개입만 했겠습니까? 네. 이거 뭐가 뭐죠? 있으신 모양인데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네. 김건희 여사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더 이상은 안 될 것이다. 안될 문재인 것이다? 전 대통령을 가지고도 쉽지 않은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추측이 돼서요.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한테 이런 식으로 특히나 본인을 검찰총장까지 올려놨던 전직 대통령에게 이런 식의 모욕감을 준다는 건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다. 인간적으로요. 예. 네,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참 국민들이 봤을 때 참 배은망덕하다 생각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게 뭔지요?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. SNS가 여러분 뭔가 힌트입니다. 네. 참 뭐지? 텔레그램 좋아하시죠? 텔레그램. 이거 너무 구체적으로 나오시는데 뭐지? 아, 이거 뭐 알고 뭐죠? 계신데 지금 뭐 있어요, 들으신 게 지금? 있는데 이 정도면. 네. 그럴 거 뭐가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뭐 주세적으로 모르겠으나 김건희 여사가 또 한 건 또 사고를 치지 않으실까? 그러니까 사고를 치신 게 드러나는 겁니까? 그쵸? 드러나는 것 같아요. 드러나는 것 같다. 스물스물. 뭐 있네. 텔레그램과 관련해서 어허. 한번 뭐 다음 주에는 또 그 건으로 그 건으로 또 예, 얘기를 해야 얘기를 되나요? 이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넘쳐나길 바랍니다. 심증입니까? 뭔가 물증이 있습니까? 뭐 일단은 그런 얘기들이 제보가 아주 넘쳐나고 있습니까?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 중인 거를 소장님, 파악해서 이게 그냥 네. 풍선 띄우시는 그렇죠. 건 아니신데. 그럼요. 네. 예, 아, 있습니다. 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. 그걸 파악했기 때문에 파악을 했다. 아, 감당 안 될 거예요. 제 생각에는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? 아마 그럴 것 같아요. 아, 이거 집에 가기 싫어지네. 소장님 안 보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거. 아닙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두 분을 보내드리면서 다음 주가 빨리 와야 되겠네요. 예, 다음 주에 그 건이 어떤 건인지 모르지만 뉴스 호로록에서 또 이야기. 그 건이 그 건이 그 건이 뭔지 모르지만 뉴스 호로록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.